그런 친구들한테 초등 고학년에 이 베이스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요, 내신은 사실 문제 없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도 이 방식으로 중학교 교과서를 파고,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 방식대로 파면 내신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지니쌤의 즐거운 초등 영어. 4, 5학년쯤 되면 우리가 문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법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어디까지 어휘를 좀 해야 돼? 그리고 독해 수준은 어디까지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학원에서 이만큼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그거를 가감없이 받아들여가지고 아이가 힘들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 2, 3학년에 학년별로 중요한 그런 많이 나오는 그런 문법들을 정리해서 부록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 이게 현재 완료가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그런 문법인데 우리 아이가 5학년, 4학년의 현재 완료를 이해 못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너무 힘들게 과하게 연습시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계처럼 이 문장에서는 현재 완료의 경험, 이 문장에서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 막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문제 보고 그냥 그렇게 스킬만 느는 거예요. 그 현재 완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년에 해당 학년에 배워야 되는 학년 적정한 인지 수준이 되는 그 시점에 그 문법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말까지만 우리가 현재 완료를 이해하며 완전히 이해하면 괜찮으니까 어머님들이 너무 학원에서 보는 그 테스트의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이를 좀 편안하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문법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어휘는요, 사실 더 어려운 거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이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브로마디에 있는 800개 단어 있잖아요. 그 800개 단어를 알고 그 다음에 외우는 건지, 그거는 다 지금 몽창 모르는 채로 어려운 단어만 외우고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구멍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위에 것들을 배우게 되면요, 기초 어휘들, 우리 800개에는 사실 명사, 동사를 말고도 전치사라든지 이런 지시대명사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어휘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side words나 high frequency words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위에 단어를 외울 때도 쉽게 외우고요. 그리고 어휘를 많이 외우는 것은 아이가 스트레스만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외우는 연습은 계속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네. 물론 그래도 100개 외우면 10개 남을까 말까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괜찮은 교과서 기반으로 하시는 거는 일단 중등까지는 100% 됩니다. 100% 되고요. 고등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등에서 우리 교과서만 하지 말고 교과서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플러스 원서 읽기랑 영상까지가 초등 내내 좀 탄탄하게 잡혀 있다라고 하면 고등 영어까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의 시기를 놓친 어머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 가면은 큰일 나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초등 고학년에 이 베이스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요, 내신은 사실 문제 없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도 이 방식으로 중학교 교과서를 파고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 방식대로 파면 내신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수능은 우리가 좀 더 추가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영유 나와서 쭉 했던 아이들을 이길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펠링 암기는, 그러니까 외운다라는 개념은요, 스펠링 암기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펠링 암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길고 어려운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들 제외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스펠링까지 아시는 것이 좋고요. 그 이외에 그냥 독해책에 나와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초3이면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우리말 뜻과 영어 매칭 정도에서
일단 멈춰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은 독해책에 있는 것들도 스펠링까지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파닉스가 5학년인데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파닉스로는 도저히 학습이 안 될 것 같다. 얘가 많이 경험해봤는데 도저히 파닉스 학습으로는 이 아이한테 맞지 않다라고 하면요, 어머니 5학년 정도 되면 그냥 통으로 암기를 하거나 또는 발음 기호를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파닉스 방식이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파닉스 방식은 굉장히 다 늘어놓고 여기에서 규칙을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고학년들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오는 어휘들을 일일이 다 그때그때 읽어보고 그리고 통으로 암기하는 방법 플러스 발음 기호를 사전 찾아서 발음 기호 읽는 방법 또는 요즘엔 사전이 다 좋으니까 클릭하면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 들리는 소리 그대로 받아쓰기를 해보는 연습, 이 연습을 좀 병행해 보시면 파닉스 학습을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초등 시기에는요, 사실 그 800개 정도 기본 어휘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복화 교재를 따로 하기보다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영자 신문도 하고 있고 원서도 읽고 있고 ELT 교재도 이제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새로운 어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어휘들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어휘 교재 따로 하실 필요 없이 넘칠 거예요. 네,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어휘 교재 추가로 하실 필요 없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어휘 다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 독해를 하면서 계속 생기는 새로운 어휘들을 따로 학습해 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희 책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책은 요거예요. 자, 너 영어 교과서 씹어 먹어 봤니? 요 책이고요. 자, 더보기란에 저희가 다시 요거 재방송 업로드 드릴 때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그거예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습득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일정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넘어가면은 사실 우리 모국어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아이에게는 그 습득의 방식으로 영어를 학습해라 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방법이 가장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워킹맘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는 초등 고학년이 되면은 단순히 우리가 학원에만 맡겼을 때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너무 큰 리스크를 갖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까지도 영어가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늦게 시작한 아이들. 그러니까 습득 시기를 놓치고 조금 늦게 시작한 친구들한테 영어 학원에 대한 말고 그 중간에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영어 교과서 학습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과서를 얼만큼 우리가 자세히 세세히 알고 있느냐, 그 시간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좀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론편이랑 실전편으로 나눠서 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라이브 방송이든 아니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스타벅스 5,000원 상품권 선착순 100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 인증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등만 카페에 들어가셔서 그것도 한번 신청해 보시면 우리 이제 시원해졌으니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하시면서 책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 다음번에 또 한번 기회 마련해서 또 책 다 읽으신 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실 거예요. 책 다 읽으셨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선생님 조금 막막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